오늘도 반갑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다 오셨네요. 다행히. 아까 한 9시 5분 전인가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오늘 집에 가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요. 오늘 수업은 이제 어제는 되게 약식으로 처음과 끝을 조금 다 보여드린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인문 강의라서 이제 시수는 적지만 조금 이제 확인형 문제에 집중해서 아마 하게 될 거고요. 어제 얘기한 대로. 오늘은 조금 문제가 난이도 면에서는 좀 할만할 거예요. 아무래도 쉬운 편에 속해요. 물론 다 쉽다는 건 아니고요. 자, 바로 이제 문제를 자, 어저께 그래도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페이지에서 이제 어, 첫 페이지에서 PSAT 개관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오늘 주로 하게 될 것들은 이제 요거예요. 자료에서 능력에서 이 자료의 종류. 이제 대표적으로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이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식이 있고 일부분 이제 글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올해는 안 나왔지만 그래프가 나오기도 해요, 주로. 이렇게 이제 이 형태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출하는 문제보다는 확인하는 문제 위주로 오늘 한번 살펴봅시다. 자, 바로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부터 시작할게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5번 바로 첫 번째 문제 보이시죠? 그거 한번 풀어보세요.
요 정도 시간 드릴게요. 다 푸셨나요? 어때요? 제가 겉모습만 봐가지고는 판단이 잘 안 돼서. 푸셨어요? 아, 디귿 모르겠어요? 오케이. 다 푸셨어요? 푸셨어요? 제가 이제 모션을 보고 알아차려야 되는데. 자, 풀이 같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제 설명한 절차 그대로 가셔야 돼요. 이제 욕심 내지 말고 바로 선지 보신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구조를 먼저 볼게요. 문제 발문을 보면은 19년하고 연도가 두 개 연도가 주어졌다는 거 생각하면서 대학 교원 유형별 강의 학점에 대한 현황이다.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눈이 쭉쭉 가겠죠. 그래서 이제 담당 학점 이렇게 가고 연도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전체 주어져 있고 설립 주체 있고 소재지 이렇게 있고 그죠? 요거는 표가 하나긴 한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표 안에서 분류가 세 개가 나뉘고 또 중분류가 또 나뉘고 소분류 또 나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접하다 보면 보게 될 거예요. 자주. 여기도 이제 중분류 나뉘고 그 안에 강사 이렇게. 그리고 하나 좀 우선순위가 또 될 수 있는데 그 소분류 안에 또 소분류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강사 같은 케이스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보기도 해요. 어저께 얘기했을 때 뒤부터 봐라. 웬만하면은 다 쓰게끔 만든다. 출제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도 굳이 이런 걸 넣어놨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정도만 얘기를 할게요. 보겠다 이건 아니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모든 게 다 주어 있죠. 그리고 또 표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식이 주어져 있죠. 비율, 너, 분의 너 이렇게. 근데 이제 주어진 거에서 그럼 이 수식을 통해서 또 새롭게 구할 수 있는 게 있나라고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출인지.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비율 전부 다 주어져 있고 전인교원의 담당 학점도 주어져 있고 비전임도 다 주어져 있는 거죠. 이건 그냥 식을 설명하기 위한 거지 이걸 통해서 뭐 새롭게 도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식을 가지고 의도를 파악해 그런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끝난 거예요.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죠? 시작부터는. 자, 그럼 이제 요 정도 보고 가시면은 그 아래로 이제 내려가서 보기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보기 부분에서 이제 어제 저는 말씀드린 대로, 웬만하면은 이제 어떤 가중이 없을 때에는 디귿부터 보는 편이라서, 여기도 디귿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사립대학의 경우 비전인교원 담당 학정 중, 자, 주소 찾아가야 되죠. 사립학교. 여기죠. 설립 주체의 사립 여기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사립 안에서 뭐라고 해서 비전임이라고 했죠. 그럼 비전임은 여기죠. 여기 눈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강사 담당 학점 비중 여기죠. 그러니까 비전임 중 강사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것이 2019년도와 2020년도 간의 차이는 10%포인트 미만이다. 이렇게 나오죠. 이제 어저께는 한 번도 안 나왔지만 이제 자료 해석에서 자주 나오는 형태의 유형으로 요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퍼센테이지하고 퍼센테이지 포인트는 다른 거죠. 그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저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 100이랑 100이랑 이렇게 잡아볼까? 50분에 한 30 정도 잡을까요? 5분의 3 정도 그냥 쉽게 잡아볼게요. 자, 5분의 3 하고요. 5분의 2를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비교를 했을 때 얘는 값이 얼마죠? 0.6이죠. 얘는 값이 얼마죠? 0.4죠. 그죠? 그럼 만약에 이제 이 둘을 비교해라 그러면 얘가 얘의 몇 퍼센트입니까?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얘가 얘의 몇 퍼센트입니까? 라고 하면 나눠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럼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라서 한 133% 대략 그죠? 133.3333%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이제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포인트를 묻게 되면 얘가 얘의 몇 퍼센트 포인트 큽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곱하기 100까지 했을 때 얘가 어떻게 보면 60%가 되는 거고 100을 만약에 곱했을 때 여기는 100을 곱했을 때
40%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포인트로 가면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를. 이해돼요? 그래서 이 간격의 차는 20%포인트 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처음에 들었던 예제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주로 봤던 거고, 포인트만 특별히 이게 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나와요. 가끔. 올해도 나왔고요. 자, 그럼 이제 디귿을 마저 이어서 풀어보면, 자, 문제에서 물어봤던 건 이거예요. 여기에 비전임 교원 중 강사의 비율을 19년도와 20년도를 비교하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 식을 써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176,450분의 105394 이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19년도 같은 경우는. 이해되죠? 근데 이거 썼어요? 아니죠? 이제 머리를 조금 굴려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죠. 좀 더 좋은 거. 그 아래 있잖아요. 비중 써도 되잖아요. 어차피. 이해돼요? 항상 자료 해석은 어려운 길이 있으면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걸 찾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씩 시간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의 문맥으로만 보면 분명히 예분의 예로 얘기를 했지만 얼마든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비중이 주어져 있으면 사실상 내가 비교할 거는 32.2분의 19점인가요? 19.2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요? 마찬가지예요. 예분의 예를 구하는 거지만 실제 우리는 계산의 용이함을 위해서 31분의 14.7 이 두 개를 비교해서 포인트 차를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되죠?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요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만약에 디귿이 해결이 안 됐다면, 그죠? 아마 이제 포인트를 처음 봐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거를 나눠서 몇 퍼센트 크냐 이걸 묻는 게 아니라 포인트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야? 빼주면 된다. 이거 빼주면. 이해돼? 그럼 이제 뺐을 때 얘가 0.1보다 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할 때 이렇게 그럼 얘를 계산하면 이 녀석 같은 경우가 대략 얼마인지 혹은 대략 얼마인지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자, 근데 이제 역시나 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산해서 비교하면 시간이 더 걸리니까 조금 생각해봐요. 어차피 크기는 대소 비교를 하는데 그 차가 0.1보다 크냐 작냐 그것만 따지면 되잖아요. 그러면 공통되는 부분을 먼저 둘 다 지워버려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32.2분의 19.2니까 얘가 절반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분자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가 분모의 절반보다 크고 여기도 어때요? 분모가 분자의 절반 조금 못 미치죠. 그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를 절반을 이 녀석을 까든가 40%를 까든가 공통 부분을 빼서 나머지를 보자라는 거예요. 숫자를 조금 줄여서. 그럼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의 32.2의 절반이 얼마죠? 그렇죠. 여기에 마이너스 16.1을 해서 이거를 0.5 절반을 빼주게 되면 32.2분의 19.2에서 16.1을 빼는 거니까 3.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적고 있는데 나중엔 이게 머리로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어찌 됐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얘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요 녀석 해주면 자 분모의 10%보다 어때요? 조금 작은 상황이니까 얘가 59점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절반이 있었으니까 50 빼줬으니까 절반을 빼주고 나면 여기가 0.909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어요? 32.2분의 3.2가 딱 0.1이에요. 분모의 10%보다 작다는 거지. 지금 이거 반을 빼줬더니. 그죠? 그럼 요 두 개 같이 볼게요. 그럼 얘 절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5.5가 되겠죠. 그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절반에 못 미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1분의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1분의 0.8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돼요? 그럼 저희가 지금 계산해야 되는 건 뭐예요? 둘 다 어차피 차를 계산하는 거니까 똑같이 절반씩 빼준 상태잖아요. 그죠? 그럼 요렇게 차를 한 게
0.1보다 큰지 비교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32.2분의 3.1이에요. 그럼 거의 0.1에 가깝다고요. 이해됐어요? 10분의 1이 얼마죠? 이건 그죠? 그럼 10분의 0.9는요? 0.1보다 조금 작죠? 어떻게 판정한 거예요? 0.1에 해당하는 것보다 살짝 작으니까 0.9. 이해됐어요? 다시 돌아와 봐요. 숫자가 달라졌다고 해서 이 원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32.2의 10%가 3.22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작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해보면 0.09 얼마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빼기를 빼기 했으니까 부호가 어떻게 되죠? 플러스로 바뀔 뿐인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부분을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대략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계산할 필요 없죠. 우리는 뭐랑 판정을 하면 돼? 얘가 0.1보다 크냐 작냐만 이렇게 따지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거의 이미 얘가 0.1이 가까웠죠. 충분히 넘고도 남겠다는 느낌이 오지 않아요? 하나요? 자, 다시 볼까요? 아직 이제 처음 봐가지고 잘 안 보여요? 노란색이 잘 보이죠? 노란색만 쓸게요. 31분의 0.8이 되게 대략 계산을 해보면 31분의 3.1이 얼마예요? 0.1이에요. 그죠? 그러면 3.1하고 0.8 비교해보면은 몇 배 정도 돼요? 4배 줄이면 되잖아요. 그럼 0.0이나 0.03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를 지금 우리가 처음 보고 있으니까 계산을 되게 상세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계산할 때 이 오른쪽에 있는 0.1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거의 0.1에서 가까운 게 나왔고 여기에 뭔가를 더하는데 당연히 크겠지 이렇게 판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자, 혹은 이렇게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뭐, 계산하는 방법에 어떤 정도가 있는 건 아니니까. 돌아와 보면 결국 이제 디귿은 요걸 확인하는 거예요. 요 값이 0.1과 대소 비교를 했을 때 디귿이 참이려면 미만이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걸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던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했던 방식이 저도 풀 때에는 막 이렇게 상세하게 가진 않아요. 0.1보다 크냐 작냐만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중요한 건 요걸 판정하는 거다. 이해됐어요? 자, 해봤더니 어때요? 얘가 0.1보다 컸죠? 그럼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포인트.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보기를 보시면 자, 선제 나와 있는 거 몇 번이 지워져요? 3번, 4번, 5번이 지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도 어느 정도 좋은 보기가 됐죠. 실제 제가 디귿을 먼저 본다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포인트도 하나의 출제 의도예요. P 딱 나오면 출제 의도예요. 뭔가 너네들이 그냥 퍼센테이지랑 그냥 퍼센테이지 포인트랑 이걸 다른 걸 알고 있느냐 기초적인 걸 묻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출제 포인트인 거니까 요건 디귿부터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선제 디귿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디귿이 틀려서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5번도 안 되고 4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고 이제 남은 게 뭐죠? 확인해 이렇게 니은 아니면 리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저번에 이런 얘기 했죠. 남은 거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해라? 쉬운 거 기억을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억 읽어보겠습니다. 2020년 전체 대학의 전인교원 담당 학점 비율은 비전임 교원의 비율의 2배 이상이다. 여기는 뭐 그대로 2배 이상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에 비전임의 2배를 해서 진짜 큰지 확인해 주면 되겠죠. 계산할 필요 없죠. 그냥 눈대중으로 얘 2배 하면은 비교했을 때 전임이 더 큰가? 크죠? 얘 2배 하면은 큰가? 어때요? 크죠? 이렇게 이제 요거는 너무 쉬우니까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는 지문이 돼서 2번이 답입니다. 자, 네.
아, 니은하고 리을이요? 아, 그러네요. 제가 기억을 할 게 아니라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아, 니은과 리을. 죄송합니다. 자, 리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9년 대비 20년의 증가한 비전인 교원의 당담 학점은 비수도권 대학이 수도권 대학의 2배 미만이다. 주소를 찾아가 보시면, 자, 어, 비전인 교원이니까 여기 줄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담당 학점이고 비수도권 여기죠. 소재지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부분에서 비전인 교육이 요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 부분에서 2배 미만이냐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2배보다 하면 작죠. 요거 리을도 의외로 되게 쉽게 되네요. 그죠? 디귿만 조금 계산이 복잡하고 나머지는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답이 2번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문제 8번은 오른쪽에 있는 거를 어저께 풀었으니까 자, 한번 넘어가 보세요. 페이지를 넘어가서 4페이지에 있는 2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제 순서대로 표 있는 것만 순서대로 오늘 먼저 다 풀고 그 다음 그림으로 넘어갈게요. 자, 시간은 요 정도 드리는 걸로. 자, 문제가 사실 어렵지 않은 편에 속해서 시간은 조금 적게 드린 것 같은데 뭐 다 못 푸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자, 29번.
이렇게 연도가 15년부터 19년까지 오른 것을 찾으시오. 이제 별 설명을 길게 안 할게요. 계속 똑같은 거 이제 오늘은 거의 확인하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바쁠 거고 저는 이제 좀 지루할 것 같은데. 자, 보유세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10억 원 단위도 중요하고요. 각주. 되게 좋은 각주죠. 어저께 함정 얘기할 때 했잖아요. 이런 게 원래 주어져요. 보통 쉬운 문제는. 이거 이렇게 5가지 말고는 없다. 그럼 이제 이거는 뭘 활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안심해라. 오케이?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디귿부터 볼게요. 농어촌 특별세는 보유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가장 작다. 보유세에서 얘가 이제 분모다 보유세 생각하시고 농어촌 특별세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녀석이 정말 제일 작은지 물어본 거는 분수 비중을 물었지만 여러분들 확인할 때는 비중을 확인할 필요 없죠. 그거 눈치채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 대상이 누구죠? 얘랑 5개잖아요. 그럼 그 5개 분모가 동일하잖아요. 그럼 분자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럼 디귿은 뭘 묻는 거예요? 비중을 사실상 물어본 게 아니라 수치가 제일 작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오케이? 이런 생각. 그래서 확인해보면 너무 쉽죠. 제일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네 이렇게 됐어요. 아닌가요? 큰 놈이 있나요? 여기 있죠. 여기 발레 있네. 이렇게 17년에 보시면은 제일 작지 않은 놈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비중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귿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디귿을 지우고 나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2번도 지워지고 3번 지워지고 5번 지워지고 나니까 좋은 복이에요. 실제로.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1번하고 4번인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리을 하나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리을도 한번 읽어보시면 재산세 대비 종합부동산세 비. 그럼 재산 주소 찾아가면 재산세 대비 종합부동산 이렇게. 가장 큰 연도가 가장 작은 연도의 4배 이상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대비니까 여기 왼쪽이 분모라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이 분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큰 녀석이 일단 어디가 보여요? 자, 요것분의 이제 15년도는 요것분의 요거 2500분의 한 400쯤 3007 이제 그 다음 연도는 3100쯤 100에 1300에 더 커졌죠. 이런 거 하실 때 순서 있게 그냥 하나씩 큰 놈을 비교해서 하나씩 골라내시면 돼요. 자, 2개 비교해보세요. 15년도하고 16년도 비교해보면 누가 눈대중으로 누가 커요? 16년이 크잖아요. 그죠? 자, 17년하고 16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17년이 더 크죠? 왜냐면 이제 분자가 되게 월등히 거의 2배 가까이 커졌으니까. 그 다음에 17하고 18하고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어제 했던 건데 분모도 작고 분자도 크니까. 명백한 거죠. 그 다음에 19도 비교해보시면 19는 이제 분자가 너무 적어졌으니까 17이 제일 크다라고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은 녀석이 누굴까요? 이거는 큰 거 찾으면서 미리 찾아졌죠. 계산 필요 없잖아요. 처음에는 너무 적었잖아요. 그죠? 왜냐면 분모 같은 경우는 2500이니까 2500하고 제일 큰 게 4400에 2배가 안 나는데 이 분자 같은 게 441 같은 경우는 너무 적어요. 2배가 뭐야? 3배, 4배, 5배까지 가고 있죠.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연도는 요 17년도하고 15년도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끝난 게 아니죠. 이제 조금 난이도를 찾자면 디귿보다는 리을이 조금 할 게 많은 거예요. 연도도 찾아야 되고 마지막 더 묻는 거 몇 배? 4배 이상이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나눠서 4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자 그랬죠? 나누기보단 곱하기라 그랬죠. 비교를 하실 땐 어떻게 해야 돼? 작은 거에다 곱하기 얼마 할 생각? 4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나으니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것은 리을을 정확히 이제 쓰게 되면 2, 5, 8, 8분의 4, 4, 1을 4배한 거 1, 7, 6, 4 요 녀석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17년도 3755분의 2414 이 녀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 주시면 된다 이거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비교를 한번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어저께 2가지 얘기했는데 2가지 얘기 조금 간단히 둘 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뭔가를 쓰셨을 거예요. 편한 대로 가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얘에서 얘를 뺀 거. 대략 빼주면 얼마 나오죠? 1764에서 2414. 요거 해주면은 일단 100의 자리는 7인데 이거니까 한 650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650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차는 분모의 차는 얼마 정도 되는 거죠? 대강 계산하면 1200보다는 조금
작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중으로 간다 그랬을 땐 첫 번째 여기에서 여기 비중과 여기에서 여기 비중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더 커요? 분모가 더 크죠? 그 얘기는 오른쪽이 왼쪽보다 분모의 증가율이 더 커졌다는 거니까 이 녀석이 더 작아졌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됐어요? 저 혼자 어디 간 거 아니죠? 다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또 뭐 또 있었죠? 혹시 이렇게 안 해서 이게 어색할 수도 있어요. 어제 뭐도 있었죠? 비율 판정법도 있었지만 뭐도 있었죠? 용병법도 있었죠. 2588분의 1764랑 비교하는 거죠. 큰 놈 대타로 한다 그랬어요. 자, 빼볼까요? 여기에서 요거 빼면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1, 6, 1, 1, 1, 1, 6, 7. 맞아요? 그 다음에 650. 요 두 개 이제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럼 비교해 보시면은,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누가 이제 더 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판정이 돼요? 안 돼요. 아, 이 정도는 괜찮은데?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비교했을 때 얘 두 배 하면 1300점 되잖아요. 절반 넘는 거예요. 근데 크게 넘진 않죠. 그죠? 근데 얘 한번 보세요. 얘는 어때요? 두 배 해주면은 3500 이렇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분자가 분모의 절반을 많이 넘는다는 느낌이 바로 오지 않아요? 어찌됐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걸 다 계산해도 되지만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조금 어느 정도 뭐가 편해요? 둘 다 별로예요? 어때요? 비율하고 이거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4배 이상이다 했으니까 이게 반대가 돼야 참인 건데 4배를 했더니 그게 더 커졌으니까 틀린 거죠. 그죠? 4배 미만이겠죠? 리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을 아니고 1번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분수 비교하는 게 자료 해석에서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빨리 하고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수험가에서 자료 해석 바이블 첫 번째가 뭐예요? 비타민 이렇게 들어보셨죠, 그죠?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겠죠. 자, 요거는 그래도 이제 구조상 보면 할 만한 문제인 거예요. 이런 정도가 기본 문제. 자,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 한번 풀어보세요. 이번에도 이제 표인데 보고서를 확인하는 거예요.
시간은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35번. 다음 표는 A씨에 또 연도 나오죠. 16년부터 20년까지 버스 유형별 노선수와 두 가지네요. 차량 대수에 대한 자료다. 옳은 것을 찾으시오. 여기 이제 노선수하고 차량 대수 이렇게 나오고 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자연수 단위니까 별로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단위는 연도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 간선, 지선, 광역, 순환, 심야버스가 있고 그 버스마다 여기에서 얘기했던 노선수와 차량 대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안에 수치를 읽는 게 아니라 이 정도만 딱 확인하고 각주 있으니까 읽어봐야 되겠죠. 버스 유형은 블러블러만 구성돼 있다. 안심하고 넘어가라는 소리죠. 그럼 이제 쭉 내려가는데 형식만 다를 뿐이지 보기랑 같은 형식이죠. 글로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의 이제 보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제 이거 페이지에 있는 선지를 보시면 확인하지 말아야 될 선지가 있죠. 그렇죠. 디귿. 그래서 절대적으로 디귿은 확인하면 아무래도 이제 남들보다 이제 뒤처지는 거예요. 디귿 확인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저는 뒤부터 간다 그랬어요. 뒤부터. 그러니까 저의 성향은 뒤에서 바로 전. 그게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 제일 많아서 좋은 보기가. 자, 리을을 확인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2016년부터 2000년 동안 노선수 대비 차량 대비비는 간선버스가 가장 크다. 되게 심플하게 묻네요. 노선수 대비 차량 대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여기 부분에서 각각의 이제 이 크기를 계산을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분자분모를 각각을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6년부터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년 비교하면 지선이랑 비교했을 때 어때요? 크죠? 이건 명백하죠. 분자 크고 분모 작으니까. 근데 이제 오른쪽 봤을 때 이제 광역으로 넘어가 볼게요. 광역은 어때요? 큰가요? 요거는 이제 대소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강으로 볼 수 있죠. 11분의 250은 30배는 아니잖아요. 20 몇 배 정도 되잖아요. 초반 때. 그죠? 근데 이제 간선버스는 얘는 어때요? 30배 이상이죠. 이 정도로 잡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순환하고 심야버스는 해볼 필요도 없죠. 얘네들은 10배도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정도만 자세히 보고 나면 그 아래가 수치가 되게 비슷해요. 자료 해석은 이게 실제 생활의 자료를 쓰다 보니까 갑자기 수험생들을 골려 먹으려고 갑자기 122 하던 게 그 다음에 갑자기 60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생활에서 작년 버스랑 노선수가 비슷하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쭉 내려가 보면 수치를 확인하기 이전에 얘네들은 거의 30배쯤 되는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쭉 여기도 보시면 얘네들은 어때요? 30배 절대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계산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크게 주기 때문에 이 리을 부분이 어떠하다? 맞다. 그래서 이제 리을 부분이 이제 맞게 되면 1번하고 3번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죠? 1번하고 4번이 지워졌으니까 이제 3개 남았으니까 쉬운 게 아니라 또 이제 뭐 중요한 게 있으면 중요한 걸 보던가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그대로 이제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미음을 보세요. 2016년부터 2020년 동안 노선수 대비 차량 대수 비는 심야버스가 순환버스보다 매년 크다. 방금 확인했던 거를 이제 주제만 달리 잡아서 보면 되니까 훨씬 또 수월하겠네요. 심야버스가 오른쪽 끝에 있고요. 순환버스가 이렇게 끝에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이제 심야버스 같은 경우는 9분의 45니까 요 하나만 계산해 보면 얼마죠? 5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6이니까 어때요? 벌써 틀렸네요. 첫 번째부터 틀리게. 요 정도면 이제 조금 쉽게 출제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이제 미음이 틀리니까 2번하고 5번이 두 개가 동시에 지워지네요. 그죠? 좋은 보기가 미음이었네. 맞나요? 맞네요. 미음이 좋은 보기였네요. 이거는 뭐 예상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왔으니까 다행인 거고. 답은 3번 이렇게. 혹시 이제 여기 부분 보셨다면 이따가 또 시간 드릴 테니까 이 안에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거 미음 같은 경우요. 확인할 때 여기 첫 해부터 확인 안 하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D부터 확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사실 좀 그런 편인데 왜냐면 뒤에 딱 발레를 숨겨놓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소개만 여기서 같은 경우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 어때요? 이것도 발레 맞네요. 그죠? D도 11분의 78이라고 하는 건 얼마 정도 되죠? 7보다는 큰 값이죠. 그죠? 아, 이거는 부합하는구나. 요건 부합하네요. 요거는 오히려 이제 D부터 보면 안 되는 건데, 평균적으로 보면 D부터 발레가 나오는 케이스는 더 많아요. 어찌됐든. 자, 조금 할만하죠. 아직까진. 넘어가 볼게요. 지금 이제 계속 표만 보고 있거든요. 자, 지금 이제 단일 자료로 나온 표 부분을 다 봤어요. 이제는 하나의 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표가 나오는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표와 이제 글이 나오는 건데 페이지 7페이지로 가서 거기에 16번 문제가 있죠. 이게 원래는 이제 16, 17번이 세트 문제인데 원래 두 개 세트로 돼 있으면 이제 한 4분 정도 잡고 푸는 건데 한 문제만 돼 있으니까 한번 차근차근 읽고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이번에는 이 문제는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확인 문제지만 생각할 거리가 좀 있어요.
자, 요 정도 할게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실전에 가면은 이게 사실 자료에서 피셋이 다 그런데 주어진 글자나 수치가 많으면 일단 압도돼요. 맞죠? 실전에 가면 더 아마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문제를 이해하고 풀이 들어가기 전부터 이거를 넘겨야 되나 풀어야 되나 그런 느낌도 들 거예요. 실제로 이게 16번, 17번이면은 어려운 그 문제 배열이거든요. 20개 문제 단위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뒷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항상.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이제 요거는 조금 할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문제가 나오기 전에 설명 부분이 나오죠. 이게 이제 이걸 읽어서 아는 걸 수도 있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후자가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그냥 별 하나 쳐둘게요. 이거는 문제 풀고 끝내지 마시고 모르신다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지만 쭉 읽어보시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종류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이제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로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쭉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표 아래서도 실제 시군구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17개의 지역이 나와 있을 거고요. 도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인데 제주도 합치면 이제 하나 더 9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이거를 읽으면서 그 안에 행정구역 현황이니까 거기 안에 면적도 나오고 시군구도 있고 세대수도 있고 공무원 수도 있고 인구도 있고 정보가 되게 많아요. 인구 안에 여성 이렇게 비율도 나와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제목을 봤을 때는 이제 어렵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조금 읽으면서 뭔가 꽂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혹시 찾으셨어요? 그냥 읽히지 않았어야 돼요. 어디가 조금 눈이 갔어야 돼요. 어디였을까요? 단서죠, 단서. 어제 한 얘기가 좀 연장선이 돼요? 단서죠. 알고 있던 내용인데 단서 부분에서 어떤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서가 달려 있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출제자는 이거를 건드리면 문제 출제하기가 참 좋겠죠. 그죠?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아래에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 표 아래 나와 있는 시군구의 총계 합도 나와 있잖아요. 개라고 하는 게 77시, 82군, 101구. 이게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시, 군, 구, OX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인 거예요. 여기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제 정확한 수치는 아직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이것 또한 약간 어제 봤던 함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 함정은 아니지만 왜냐면 이건 출제자가 파놓은 함정은 아니잖아요. 원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을 했으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될 보기가 아마 나올 거예요. 뭐죠? 그렇죠. 리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저라면요. 이걸 먼저 했을 거예요. 이거를 함정의 측면에서 관점에서 먼저 보면 계산을 일단 하지 말고 계산은 아직 시군구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구하려면 또 계산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지 말고 만약 이거의 비율과 얘가 똑같으면 얘는 틀린 거예요. 고려를 안 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부분에서 이제 시, 군, 구가 77, 82, 101인데 확인할 때도요. 항상 이제 수치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높낮이, 증가율, 우선순위, 그 크기 비교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시가 제일 작고 군이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구가 제일 큰 상황인 거죠. 그럼 여기 이제 리을 한번 보세요. 시가 제일 작고 그 다음이 군이고요. 그 다음 구가 크면은 틀렸는데 작죠. 보정됐잖아요. 이해됐죠? 그죠? 그럼 이제 만약에 이게 요 녀석이 얘보다 커가지고 77, 82, 100이라고 비율이 같았으면 틀린 선지인데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죠? 근데 이제 최소한 요 정도 확인하고 리을이 일단은 틀린 선지라는 거는 보류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을 가능성이 생긴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이. 자, 이제 거기 부분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글을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세 번째 거 한번 읽어볼게요.
특별시는 구를, 광역시는 구와 군을, 도는 시와 군을 하위 행정구역으로 둔다. 단 도의 하위 행정구역인 시에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구를 둘 수 있으나 이 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군이었나요? 방금 읽은 게? 구였죠, 구. 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도에서 나온 거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이제 도 같은 경우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17, 21, 23, 25, 27, 32. 그러니까 실제 32를 빼줘야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이제 구의 이거 안 보이네. 100일인가요, 여기가? 100일에서 32를 빼주니까 얘가 69라는 실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되죠? 자, 지금 이제 시군 남았죠? 그 아래 이제 또 보면은 세 번째 동그라미 말고요. 네 번째 동그라미. 특별자치도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를 둘 수 있으나 이 시는 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럼 이제 여기서 특별자치도 어디가 있죠? 제주도죠. 그럼 여기에 시 나와 있는 두 개를 빼줘야 시에 해당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75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구는 어때요? 그런 얘기 없죠? 그러면 이제 구는 그대로 82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제 이 B가 어떻게 됩니까? C라고 하는 녀석이 75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82고요. 실제 69에 해당하는 비율인지 확인을 해본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제가 막 적으면서 설명하면서 가고 있는데 만약 이런 걸 생각하면 그렇게 안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하나 팁. 계속 이 관점을 유지해야 돼요. 저희는 계산하면 안 돼요. 옳고 그른지 확인할 때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항상 비중을 물어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절대 그 비중이 3개를 더해서 얘 실제 비중이 뭐 36.3이 나오는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비중의 합은 얼마예요? 100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정도만 더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아시겠죠? 일단 첫 번째로 비중의 합이 100이 나오는지 정도 해주시고 근데 이거는 거의 안 해도 크게 상관없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뭐 문제를 틀리게 낸 적은 아직 한 문제도 없었지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두 번째가 뭐냐면 그 항목 간의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합이 100이 나왔으면 항목 간의 증가 감소율만 따져서 이거랑 근사치가 되게 되면 정답일 수밖에 없겠죠. 정확히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항목 간 비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보세요. 33.2랑 36.3의 차가 얼마예요? 3.1이죠. 대략 몇 퍼센트예요? 33.2의 10%란 말이죠. 대략. 다시요. 시와 군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33.2와 36.3의 차가 얼마예요? 3.1이에요. 3.1. 이 차가 3.1이에요. 그럼 3.1은 33시에 33.2에 10%가 조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걸 생각해요. 자, 82개와 75개의 차가 얼마죠? 7이죠. 7은 75에 10%가 바로 안 된 그 숫자인 거예요. 계산을 정확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실전이라면 이것만 확인하셔도 돼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냥 가시는 거예요. 왜 합이 100이니까. 그럼 이제 아직 우리는 리뷰하는 거니까 여기도 확인해 보면 자, 시하고 구의 차가 얼마죠? 여기 차가 33.2랑 30.5 여기는 2.7인가요? 자, 그럼 2.7이라고 하는 건 33.2의 10%보다는 많이 작죠. 한 8% 정도 되겠네. 3을 2번 빼야 되니까 33에서 그죠? 그럼 여기도 이제 75하고 69 이 차를 계산해보면 얼마죠? 6이죠. 그럼 6은 75에서요. 7.5에서 1.5를 딱 뺀 거 딱 떨어지는 거예요. 0.8. 그래서 완전 자세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대강만 하셔도 충분해요. 이 정도. 그래서 이제 이게 맞는 선지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전 기출에서는요. 이런 문제 단서로 수정해야 되는 문제 있잖아요. 그럼 거의 틀린 지문으로 나와요. 함정으로. 그러니까 요게 조금 특이한 케이스인 거예요. 원래는
출제자가 의도를 했을 때 너희가 이 단서를 먼저 미리 쓰면 답은 쉽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더 많으니까 안심하세요. 올해 같은 경우는 틀린 지문을 안 주고 맞는 지문을 주니까 조금 더 계산은 하셨어야 돼. 어찌됐든 출제자의 의도가 들어간 건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리을이 맞는 선지가 되니까 이제 바로 1번과 2번과 4번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3번하고 5번 두 개가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쉬운 거를 고르는 게 낫겠죠. 기억과 니은 중에서. 어떤 게 확인하기 쉬워요? 자, 기억 제목을 보세요. 자, 이 연습도 한번 해볼게요. 정확하게 분석하기 이전에 내가 이거를 OX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산량 있죠. 그거를 풀이 이전에 이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 기억 같은 경우는 남부지역 4개 도의 군당 거주 여성 인구수 나눠야 되죠. 그죠? 분수니까 일단 넘어가고. 니은 세대당 면적 똑같이 분수죠. 그럼 이거는 제목에선 큰 차이는 안 나죠. 그죠? 근데 이제 항목이 어때요? 위아래 비교했을 때. 4개, 8, 이거 4개, 9개니까 무조건 기억으로 가야죠. 그죠? 이런 생각도. 그래서 이제 기억으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 확인할게요. 이거는 분수니까 단순히 합이 아니니까. 자, 군당 남부지역 4개. 그럼 이제 남부지역이 나와 있으니까 남부지역이 얘기는 이제 알고 있어도 좋지만 거기에 왼쪽에 보시면 남부지역이 나와 있죠. 설명이 돼 있나요? 설명은 없지만 그 아래 이제 표를 봐야죠. 그림 안에 전라북도, 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됐죠? 자, 기억을 또 확인하러 가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체크해 보시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여기 4군데로 이렇게 주소를 링크 따라 찾아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인해야 될 게 군당 거주 여성 인구수. 그럼 이제 군하고 여러분들 여성 인구수를 쭉 내려서 내가 확인해야 될 거는 요거분의 요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된다. 그래서 각각 8분의 블라블라가 이거고 17분의 블라블라가 이거고 이거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한번 해볼까요? 대강. 자, 앞자리 먼저 해볼게요. 절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항상 앞뒤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앞뒤로. 그리고 웬만하면 뒤부터. 이런 걸 조금 아까 미리 얘기했던 거 어제부터 계속. 자,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아마 실전 가면 다 앞부터 할 거예요. 그래서 앞부터 해볼게요. 8분의 90일 정도 하면은 얘가 앞자리가 뭐가 나와야 되죠? 11점 얼마 나와야 되죠? 그럼 이제 10일 시작하지, 맞네요. 그죠?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자, 17분의 93. 그럼 얘가 이제 554. 대강 맞죠? 5 곱하면 여기 맞으니까. 13분의 13. 이거 10 이렇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분의 16이니까 여기는 16으로 시작해야 되겠네. 16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뭔가 맞는 것 같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뒤에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웬만하면 수치 계산할 때는 1의 자리부터 먼저 확인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다시 돌아와서 8분의 뒷자리 보세요. 8분의 807. 1과 10의 자리 07이잖아요. 그죠? 8로 나누면 대가 얼마죠? 1 나와야 되죠. 10의 자리는 얼마 나와야 되죠? 0이죠. 01 이렇게 나와야 돼요. 대략. 이해돼요? 아니요. 이거를 나눌 때 이제 거꾸로 1의 자리가 얼마일까? 914 807을요. 저희가 이제 8로 나눈 게 요 값이 나오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앞자리를 계산하고 이제 여기만 먼저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7을 8로 나누면은 얘가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8점 블라블라 이렇게 가겠죠. 그리고 10의 자리 여기는 얼마일까요? 0이겠죠. 일단 이렇게만 봤을 때. 그리고 이제 100의 자리도 굳이 해보면 1이죠. 그럼 이게 8을 여기를 나눈다고 이게 변할까요? 안 변한다는 얘기예요. 이걸 굳이 반올림 해봤자 0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계산해 본 적은 없잖아요. 이렇게 해봤지 항상. 그죠? 이제 자료 해석이니까 어떻게든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항상 부분만으로 검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검토해보고 틀리면은 답 이제 넘어가는 거고. 했는데도 맞아? 그럼 또 하나씩 이렇게. 한 번에 전체를 하면은 무조건 전체로 봤을 땐 느리니까. 이해됐죠? 자, 맞아요, 틀렸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실제로 출제자가 뒤에 넣어주니까 좀 치사하다는 느낌도 들죠.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수치에서 앞엔 맞는데 뒤에는 틀리는 이런 케이스. 그래서 이제 실제 기억번이 안 보이지만 틀렸다. 이렇게. 쉽지 않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를 눈치챈다고 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는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이 문제가 다들 스킵 많이 한 문제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서. 많이 틀리기도 했고요. 찍고. 올해 난이도가 조금 어려웠어요. 올해, 어, 아직 뭐 통계에 나온 건 없지만 이제 시험 치고 나면 이제 모 학원 여러 군데에서 이제 표본 집단을 구해가지고 평균을 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자료 해석이랑 언어가 어려웠는데 자료 해석이 점수가 훨씬 낮았던 것 같아요. 그 모집단 평균이 60 몇 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수험생 전체 평균은 훨씬 낮겠죠, 그죠? 한 60점 초반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이제 올해 말에나 이제 나오겠죠. 자, 어려운 거 하나 풀어봤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와서 한 문제만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페이지 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페이지 3페이지 이제 가시면 이제 기본적인 확인 문제인데 이번에는 표가 아니라 이제 그림을 줘요. 그래서 25번 오른쪽 문제 있죠. 그거 한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25번.
시간 요 정도 하고요. 같이 한번 풀고 좀 쉬었다 합시다. 자, 25번은 특이하게 발문해서 그림은 4대 곡물의 세계 수입 현황이다.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빗금 쳐줘야 되겠죠. 나중에 OMR 체크할 때 실수하니까 메커니즘을 만들라 어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표가 아니니까 수치가 있는데 표의 형식이 아니라서 이걸 조금 해석이 들어가 줘야 돼요. 4대 곡물이니까 이 4대라고 하는 거는 요 쌀하고 밀하고 대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하나씩 매칭을 좀 시켜주세요. 읽으면서. 세계 총수입액과 주요 수입국 2개 이렇게구나. 생각을 하면. 그러면 여기 안에는 총수입액이랑 주요 수입국이라는 2가지 주제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에 내려가서 총수입액은 보니까 이 원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럼 여기 조금 특이한 점 찾으셨어요? 중국, 사우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바깥 부분 어때요? 안 주어져 있죠. 이건 안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 그럼 여기도 이제 안 주어져 있는 거고 주어져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색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각각의 한국에 해당하는 수입 금액이 나오면서 그 아래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요렇게까지 선지 들어가기 전에 웬만하면 이 제목과 이 내용의 구조를 먼저 파악하고 들어가야 나중에 왔다 갔다를 안 해요. 정확하게 이게 오히려 시간을 더 적게 사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니까 욕심내지 말고 조금 선지 들어가기 전에 조금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주세요. 자, 각주도 읽어보시면 세계 주요 수입국은 세계 곡물 시장에서 한국보다 해당 곡물의 수입액이 큰 국가입니다. 이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또 4, 5, 3, 2, 1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요 뒷부분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번 이제 확인해 보시면 4대 곡물을 한국의 수입액이 큰 곡물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 옥수수, 밀, 대두, 쌀 순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죠.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퍼센테이지를 각각에다가 1.5 여기 곱해주시고 여기는 2.5 이렇게 곱해주시고 여기는 1 곱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죠? 5.8 이렇게 곱해서 이 크기 순이 정말 이게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실제 이제 이거를 그냥 선지 무시하고 새롭게 우선순위를 정립하려고 하지 말고 실제 이거를 가정해 놓고 맞는지 틀린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옥수수가 제일 큰지 먼저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옥수수가 여기 있죠. 이 녀석이 이제 5.8이 있으니까 되게 커 보이긴 해요. 그럼 이제 왼쪽에 있는 수치를 봐주시면 얘보다 얘가 크긴 한데 몇 배 커요? 2배 정도밖에 안 큰데 5.8은 1보다 다 5.8배 크니까 이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럼 여 같은 경우는 둘 다 크고 얘도 상관없죠. 그죠? 2배 이상 크니까. 그래서 옥수수는 맞구나. 이 정도면 되겠죠. 그럼 확인했으면 옥수수는 이제 머릿속에 지워도 상관없죠. 그죠? 그럼 밀로 넘어가 볼게요. 밀 같은 경우는 38로 시작하고 2.5로 가죠. 그럼 얘는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 1과 2.5는 몇 배죠? 2.5배죠. 2배보다 크죠. 근데 얘는 어때요? 얘보다 2배 이하로 크죠. 그래서 이제 곱 형태에서는 각각 증가율을 본다 어제도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거 충분히 이 정도로 되죠. 그죠? 그래서 밀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두. 이제 아까 해보면서 이 녀석이 제일 작다라는 건 충분히 느꼈을 거니까 더 이상 비교 안 하고 얘가 맞으면 얘는 저점을 맞겠다 해서 4번은 옳은 선지. 답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란의 쌀 수입액은 알제리의 밀 수입액보다 이란의 쌀 수입은 어디 있어요? 쌀 찾아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란은 얼마가 나와 있죠? 이게 잘 안 보여서요. 이란의 2.5인가요? 제가 잘못, 6.2인가요? 그럼 여기서 비교해낸 게 여기에 6.2를 곱한 거랑, 그 다음에 알제리의 밀. 알제리는 얼마나? 4.7 맞죠? 이렇게. 그럼 이제 4번 비교한 거랑 똑같이 가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부분에서 한번 볼게요. 6.2랑 4.7. 그 다음에 19. 거의 20에 가까운 거랑 여기 3.8. 자, 일단은 얘 거의 반올림했을 때 20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 38이라고 하는 것은 20에 거의 2배 굉장히 가까워요. 2배 가까이 큰데 얘는 그러면 2배 가까이 얘가 거꾸로 크냐 이렇게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4.7하고 6.2는 2배까지는 차이가 형격히 안 나죠.
그 얘기는 얘가 훨씬 크다 이런 얘기를 그냥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계산 없이. 요 정도면 돼요. 그러니까 느껴지죠? 확연히 직관적으로 느껴지죠. 얘가 크다라는 게. 그러면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거꾸로 얘기했기 때문에 5번이 이제 틀린 선지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25번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건 없는데 이제 그림 같은 경우가 이제 만약에 핏셋을 처음 하시면 표를 또 하다가 그림을 보면 또 낯선 거예요. 이 표가.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핏셋을 처음 풀 때 자료 해석 한 문제 푸는데 막 5분, 6분씩 걸리는 거예요. 처음 풀 때. 그 낯설어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 기억이 나요. 진짜 이걸 조금 상스럽게 표현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자료 해석을 풀고 났을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것 같아. 처음에. 그거를 좀 거치셔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셔가지고. 언어랑 상판은 푸는데 스트레스가 안 왔어요. 근데 자료 해석을 풀고 나면 있잖아요. 진짜 무슨 힘든 노동을 한 것 같은 그런 머리에 지끈함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이겨내셔야 돼요. 처음에. 그래서 조금 어제도 얘기했지만 자료 해석은 양치기가 처음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